설마 너 한서연 맞지? 내가 여기서 일한다고? 근데 뭐야? 배는 왜 이렇게 났어? 남편은 백수야? 분주한 더블루 백화점 9층, 백화점의 심장이라 불리는 VIP 응대실. 이른 아침부터 손님 맞이 준비로 직원들의 발걸음이 분주했습니다. 샴페인 글라스는 반짝이고 커피 머신에서는 진한 아로마 향이 퍼졌죠. 그때 직원용 엘리베이터가 열리며 낯선 얼굴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단정한 검은색 원피스에 백화점 직원 명찰을 단 여성. 그러나 그녀의 모습은 다른 직원들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6개월 차 임신으로 불러온 배가 원피스를 우아하게 감싸고 있었거든요. 조용한 걸음으로 응대실에 들어서는 여성의 얼굴에는 차분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함께 일하게 된 한서윤입니다. 서윤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녀의 인사에 응대실의 직원들은 의아한 눈빛을 교환했죠. 여태껏 VIP 라운지에 임산부 직원은 없었으니까요. 누군가 슬쩍 속삭였습니다. 임산부가 여기서 어떻게 근무해요? VIP 손님들은 까다롭기로 유명한데 서윤은 그 말을 듣고도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환한 표정으로 직원들에게 다가갔죠. 걱정 마세요. 제가 여러분을 도울 거예요. 오늘은 실전 교육이니까요. 팀장 김유진이 다가와 서윤을 응대실 구석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난처함이 가득했죠. 한서윤 씨, 죄송한데 VIP 라운지는 체력이 많이 필요한 곳이에요. 임신하신 상태에서는 좀. 서윤은 팀장의 말을 부드럽게 끊었습니다. 팀장님, 걱정 마세요. 저는 이런 업무에 익숙합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께도 확인받았어요. 임신은 병이 아니니까요. 유진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윤의 당당한 태도에 더 이상 뭐라 할 말이 없었던 거죠. 서윤은 바로 일에 착수했습니다. 샴페인 글라스를 정리하고 과일 플레이트를 준비하고 커피 잔을 세팅했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능숙했고 누가 봐도 이런 일에 숙련된 사람이라는 게 느껴졌죠. 다른 직원들도 조금씩 그녀를 눈여겨보기 시작했습니다. 와, 저 임산부 직원 진짜 일 잘하네. 응, 그러게. 움직임이 되게 우아해. 서윤은 그런 시선들을 느끼면서도 묵묵히 자신의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때 응대실 문이 열리며 오늘의 첫 VIP 고객이 들어섰죠. 60대로 보이는 단정한 차림의 여성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미자 여사님. 유진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오미자 여사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서윤에게 멈췄죠. 새 직원인가? 유진이 얼른 대답했습니다. 네, 오늘부터 함께 일하게 된 한서윤 씨예요. 서윤은 미소와 함께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오미자 여사의 눈이 서윤의 배로 향했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단골 자리로 향했죠. 여기 아메리카노 한 잔 부탁하네. 서윤이 먼저 나섰습니다. 제가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오미자 여사는 의외라는 듯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서윤은 정성껏 커피를 내려 오미자 여사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한 발짝 물러나 말했습니다. 오미자 여사님, 무엇이든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오미자 여사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살짝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러더니 작게 중얼거렸죠. 오늘 커피는 꽤 괜찮네. 서윤은 그 말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첫 고객과의 만남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 하루가 시작된 참이었죠. 서윤은 자신의 배를 슬쩍 쓰다듬었습니다. 오늘은 꽤 긴 하루가 될 것 같았습니다.
응대실 입구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유진이 전화를 받고는 서윤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서윤 씨, 오늘 특별 VIP 손님들이 오신대요. 우리 매장의 주요 파트너사 CEO들이시라네요. 모두들 만반의 준비 부탁해요.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일에 몰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조금 더 진지해졌지만 여전히 차분함은 잃지 않았습니다. 그때 서윤은 알지 못했습니다. 곧 마주하게 될 특별한 손님들이 그녀의 평온한 하루를 뒤흔들어 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설마 너 한서윤 맞지? 내가 여기서 일한다고? 1시간 후 VIP 응대실은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오전 11시 백화점이 가장 활기를 띠는 시간대였죠. 서윤은 묵묵히 자신의 일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임신 6개월 차였지만 그녀의 손놀림은 누구보다 능숙했고 우아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VIP 응대실 입구에 현란한 조명처럼 화려한 두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명품 브랜드로 치장한 화려한 외모와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는 주변의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죠. 앞에 선 여성은 화려한 퍼플 컬러의 원피스를, 뒤에 선 여성은 핑크 블라우스에 흰색 팬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어머, 여기 분위기 바뀌었네? 퍼플 원피스의 여성이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오만함이 묻어났죠. 유진이 황급히 다가가 인사했습니다. 백주리 대표님, 임도희 대표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두 사람은 유진의 인사를 반쯤 무시한 채 VIP 라운지를 훑어보았습니다. 그러다 퍼플 원피스를 입은 백주리의 시선이 과일 플레이트를 정리하고 있는 서윤에게 멈췄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지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잠깐, 저기 있는 거. 설마 너 한서윤 맞지? 내가 여기서 일한다고? 서윤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일순간 당혹감이 스쳤지만 곧 차분한 표정을 되찾았죠. 서윤은 천천히 두 여성에게 다가갔습니다. 백주리 씨, 임도혜 씨, 반갑습니다. 백주리는 서윤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임도희도 그녀의 뒤에서 킥킥거렸죠. 와, 정말 너였구나. 근데 뭐야? 배는 왜 이렇게 나왔어? 남편은 백수야? 백주리의 거침없는 말에 VIP 라운지 직원들은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오미자 여사조차 놀란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정중하게 답했습니다. 임신 6개월 차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백주리는 서윤의 침착한 반응에 오히려 더 도발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어머, 6개월? 그런데 이런 데서 일해? 몸도 불편할 텐데 돈이 많이 필요한가 보네. 서윤은 여전히 미소를 유지한 채로 대답했습니다. 저희 VIP 라운지에서 어떤 서비스를 원하세요? 커피나 음료를 준비해 드릴까요? 백주리는 서윤의 차분함에 점점 더 짜증이 나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임도희를 향해 속삭였습니다. 예, 중학교 땐 우릴 졸졸 쫓아다녔잖아. 근데 지금은 이렇게 도도해졌네. 임도희는 키득거리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 맞아. 우리가 교과서 찢으면 울면서 따라다녔었는데. 그 순간 서윤의 머릿속에 불현듯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중학교 시절 백주리와 임도희에게 당했던 괴롭힘들. 교과서가 찢겨 있던 날, 급식이 바닥에 쏟아져 있던 날, 체육복이 사라져 있던 날. 서윤의 손이 살짝 떨렸지만 그녀는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혹시 자리를 안내해 드릴까요? 백주리는 서윤의 미소 뒤에 감춰진 동요를 눈치챈 듯 더욱 거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내가 안내해? 이런 몰골로
VIP 응대를 하겠다고?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손님인지 알아? 서윤의 눈이 흔들렸지만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불쾌하셨다면 사과드립니다. 다른 직원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유진이 다가와 상황을 중재했습니다. 백주리 대표님, 서윤 씨는 오늘 첫 근무여서요. 제가 직접 모시겠습니다. 하지만 백주리는 유진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서윤을 향해 말했습니다. 첫 근무? 그럼 교육도 제대로 안 받았다는 거네? 이런 임산부를 VIP 응대에 배치하다니 더블루 백화점이 이렇게 수준이 떨어졌나? VIP 응대실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직원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서로를 바라보았고 서윤은 입술을 꾹 깨물며 참았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맺힌 작은 눈물이 그녀의 마음의 상처를 보여주는 듯했죠. 백주리는 의도적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객을 대하면 어떡해? 나 같은 VIP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내가 이 백화점에 1년에 얼마를 쓰는지 알아? 서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배를 살짝 감싸 안았습니다. 마치 뱃속 아이에게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라고 말하는 듯한 모습이었죠. 그때 예상치 못한 목소리가 VIP 응대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아가씨가 뭐가 어때서 그래? 모두의 시선이 소리가 난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오미자 여사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백주리와 임도희에게 다가갔습니다. 나도 손녀 있는데 말하는 꼬라지하고는. 오미자 여사의 날카로운 지적에 백주리는 살짝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기세를 올렸습니다. 아주머니, 이건 우리 일이니까 상관하지 마세요. 오미자 여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에이, 내가 이 백화점 다닌 게 내 나이보다 더 됐어. 손님으로서 말하는 건데 저 아가씨 일하는 거 보니까 꽤 야무지던데? 백주리는 오미자 여사의 말에 어깨를 으쓱하며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려 했습니다. 임도희는 그저 백주리의 뒤에서 키득거릴 뿐이었죠. 그때 VIP 응대실의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객 대우받는 건 처음이네요. VIP 응대실 문이 열리며 긴장감 가득한 공간에 새로운 기운이 들어섰습니다. 깔끔한 네이비 수트를 입은 30대 후반의 남성이 들어섰죠. 그의 차분한 눈빛과 단정한 외모는 보는 이의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모든 직원이 숨을 죽인 채 그를 바라봤습니다. 유진이 얼른 다가가 인사했죠. 정하늘님, 어서 오세요. 자리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백주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임도희의 팔을 살짝 잡아당기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직원들 태도가 완전 달라졌어. 임도희는 어깨를 으쓱였습니다. 그녀도 모르는 눈치였죠. 하늘은 직원들의 인사를 받으며 천천히 응대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서윤에게 향했죠. 둘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하늘의 표정에 미묘한 변화가 일었습니다. 여기 근무 괜찮아? 많이 힘들지 않아? 하늘의 다정한 목소리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직원들은 서로 의아한 눈빛을 교환했죠. VIP 고객이 직원에게 이런 사적인 질문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으니까요. 서윤은 살짝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서윤의 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은 백줄이나 임도희와는 달리 따뜻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지인을 대하는 듯한 친근함이 묻어났죠. 백주리는 이 특별한 분위기를 눈치채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무리 봐도 남편 감은 아니네. 누가 봐도
백화점 알바잖아. 임도희가 그 말에 킥킥거렸습니다. 하늘은 그 말을 들었는지 백주리를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죠. 그의 눈빛에 백주리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서윤이 하늘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 부탁할게.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를 준비하러 갔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백주리가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기요, 우리도 주문할 거예요. 왜 저 사람만 먼저 받아요? 유진이 얼른 다가가 백주리를 진정시켰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표님. 지금 바로 주문 받겠습니다. 하지만 백주리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불평을 늘어놓았죠. 아니, 이게 무슨 서비스예요? VIP 라운지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게다가 임산부를 직원으로 두다니 이런 서비스를 받으려고 내가 VIP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녀의 말이 응대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윤은 커피를 내리며 등을 돌린 채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아무도 보지 못했죠. 그때 서윤의 머릿속에 과거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중학교 2학년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교실 뒤편에서 자신의 우산이 찢겨 있는 것을 발견했던 그날. 백주리와 임도희가 킥킥거리며 지나갔던 모습. 그리고 그 다음 날 책상 위에 찐따라고 적힌 쪽지와 함께 있던 자신의 반쯤 찢긴 교과서들. 서윤은 급격히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커피잔이 흔들렸고 뜨거운 커피가 그녀의 손등 위로 쏟아졌습니다. 아! 서윤의 작은 신음소리에 하늘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빠르게 서윤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살폈습니다. 괜찮아? 화상 입었어? 하늘의 다급한 목소리에 응대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들에게 향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살짝 데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하늘은 그녀의 말을 듣지 않고 재빨리 냉수에 수건을 적셔 서윤의 손등을 감쌌습니다. 그의 행동은 마치 오래된 연인을 대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죠. 유진은 놀란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백주리와 임도희도 눈을 동그랗게 뜬 채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VIP 고객이 직원을 이렇게 챙기는 모습은 처음 보는 광경이었으니까요. 하늘은 서윤을 의자에 앉히고 직접 약품함을 가져와 그녀의 손등에 화상 연고를 발랐습니다. 그의 손길은 너무나 익숙했고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묘한 기류는 주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제 좀 괜찮아? 하늘의 진심 어린 물음에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맺혔던 눈물은 이미 말라버렸습니다. 이제 그녀의 눈빛은 다시 차분해졌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걱정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하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백주리는 이 광경을 지켜보다가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습니다. 저기요, 우리도 손님인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하늘은 천천히 돌아서서 백주리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객 대우받는 건 처음이네요. 백주리는 하늘의 말에 잠시 당황했지만 곧 다시 기세를 올렸습니다. 저희는 중요한 고객이에요. 오늘 VIP 라운지 리모델링 계약 미팅 때문에 온 사람들이라고요. 하늘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백주리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침묵에 백주리는 조금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때 VIP 응대실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유진이 전화를 받고는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유진은 전화를 끊고 서윤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윤 씨, 괜찮아요? 아, 그리고 방금 본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사장님께서 오늘 VIP 리모델링 PT 계약 미팅에 참석하신대요. 회의실은 준비되었고 곧 내려오신다고 하네요. 백주리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그녀는 임도희에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드디어 사장님을 만나게 되는구나. 이번 계약은 꼭 따야 해. 임도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흥분된 표정을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얼른 자신들의 옷매무새를 정돈했습니다. 서윤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하늘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새 커피 바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하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백주리와 임도희를 향해 의미심장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두 사람은 그 눈빛에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오미자 여사는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무언가를 알아챈 듯했죠. 그때 VIP 응대실의 문이 열리며 백화점 부장이 들어섰습니다. 사장님, 회의실 준비 끝났습니다. 백화점 부장 김민석이 VIP 응대실에 들어서자 직원들은 일제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민석은 환한 미소와 함께 라운지 안을 둘러보더니 하늘에게 다가갔습니다. 사장님, 회의실 준비 끝났습니다. 참석자들도 거의 다 도착했고요. 하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민석의 말에 백주리와 임도희가 황당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백주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뭐라고 하셨죠? 사장님이라고요? 민석은 의아한 표정으로 백주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가리키며 대답했죠. 네, 정하늘 사장님이십니다. 더블루 백화점 사장님이시죠? 백주리와 임도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방금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충격적이었죠. 임도희가 백주리의 팔을 꼬집으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주리야, 지금 저 사람이 백화점 사장이라고? 백주리는 입을 다물지 못한 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이 했던 행동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VIP 라운지를 비하한 것, 서비스에 대해 불평한 것,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람 앞에서 임산부 직원을 무시한 것. 하늘은 백주리와 임도희의 당황한 표정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미소에는 서늘함이 감돌았습니다. 백주리 대표님과 임도희 대표님이시죠? VIP 리모델링 PT 미팅 때문에 오셨다고요? 미팅장으로 함께 가시죠. 하늘의 말에 백주리는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녀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애쓰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네. 사장님,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좋은 제안을 가져왔습니다. 하늘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서윤을 향해 눈짓했습니다. 서윤 씨, 괜찮으면 함께 가요. 당신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서윤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하늘의 뒤를 따라 VIP 응대실을 나서려 했습니다. 그때 오미자 여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서윤을 불렀습니다. 아가씨, 잠깐만. 서윤이 돌아보자 오미자 여사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난 내가 좋아. 너답게 해. 서윤은 감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백주리, 임도희를 따라 VIP 응대실을 나섰습니다. 민석이 앞장서서 그들을 95층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백주리와 임도희는 어색한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불안과 당혹감이 역력했죠.
반면 하늘과 서윤은 차분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신뢰가 느껴졌습니다. 회의실에 도착하자 이미 여러 사람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백화점 간부들과 외부 디자인 전문가들이었죠. 하늘이 자리에 앉아 모두가 그를 향해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하늘은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윤을 소개했죠. 이분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한서윤 선생님입니다. 고객 응대 교육 총괄 컨설턴트시죠.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이 서윤에게 존경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백주리와 임도희의 표정은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특히 백주리는 겨우 서 있을 정도로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하늘이 백주리를 향해 말했습니다. 백주리 대표님, 프레젠테이션 준비되셨나요? 백주리는 당황한 기색을 억지로 감추며 대답했습니다. 네, 사장님. 준비됐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VIP 라운지에서 무시했던 그 임산부가 사실 백화점 사장의 부인이자 고객 응대 교육 총괄 컨설턴트라니. 게다가 예전에 자신이 학교에서 괴롭혔던 그 아이가. 백주리는 간신히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평소 자신감 넘치는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말을 더듬거리며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VIP 라운지를 좀 더 고급스럽게, 그러니까 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백주리의 어색한 설명을 들으며 회의실 안의 사람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유명한 쇼핑몰 CEO가 왜 이렇게 말을 더듬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하늘은 냉정한 표정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에 백주리는 더욱 긴장했습니다. 임도희도 옆에서 꼼짝 않고 앉아있을 뿐이었죠. 20분간의 어색한 프레젠테이션이 끝났을 때 하늘이 입을 열었습니다. 백주리 대표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계약은 보류입니다. 백주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겨우 목소리를 냈습니다. 왜 그러시죠? 저희 제안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늘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문제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예의 없는 사람들과 일할 수 없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하늘과 백주리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백주리는 꼼짝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공포가 뒤섞여 있었죠. 그때 서윤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하늘씨, 그래도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예요. 결정은 사장님께 맡길게요. 하늘은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차가운 눈빛이 순간 따뜻해졌습니다. 서윤은 미소를 지으며 백주리를 향해 말했습니다. 백주리 씨의 쇼핑몰은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죠. 그들의 니즈를 잘 파악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VIP 라운지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윤의 예상치 못한 지지에 백주리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서윤의 눈에서 진심을 발견했죠. 그녀는 진정으로 비즈니스와 개인적인 감정을 분리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서윤의 말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주리 대표님, 일단 계약은 진행하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백주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떤 조건이든 수락하겠습니다. 하늘은 서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서윤 선생님께서 이 프로젝트를 총괄하셨으면 합니다.
고객 응대 전문가로서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백주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괴롭혔던 그 소녀, 방금 전까지 무시했던 그 임산부가 이제 자신의 프로젝트를 총괄한다니. 운명의 장난이 너무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서윤의 눈에는 복수심이 아닌 진정한 프로페셔널리즘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백주리를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함께 좋은 결과를 만들어 봐요, 백주리 씨. 백주리는 말을 잃은 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임도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야 서윤의 진정한 모습을 보게 된 것 같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윤은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잠시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그녀가 나가자 하늘이 백주리와 임도희에게 다가갔습니다. 두 분, 잠시 얘기 좀 나눌까요? 두 분은 한서윤 씨에게 사과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늘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백주리와 임도희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하늘은 두 사람을 날카롭게 바라보았습니다. VIP 라운지에서 있었던 일 모두 봤습니다. 두 분이 서윤 씨를 어떻게 대했는지도요. 백주리가 입술을 깨물며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장님. 저희가 실례했습니다. 서윤 씨가 누구신지 몰랐어요. 하늘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몰랐다고요? 알았다면 다르게 대했을 거라는 말씀인가요? 사람은 그 사람의 지위나 배경에 상관없이 존중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백주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늘의 날카로운 지적에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임도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저 고개만 숙인 채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늘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서윤 씨는 이 백화점의 고객 응대 교육을 총괄하는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저의 아내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 이전에 그녀는 한 명의 인간으로서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두 분이 중학교 시절부터 그녀를 어떻게 대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백주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윤 씨가 말씀하셨나요? 하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서윤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녀는 과거에 연연하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방금 전 VIP 라운지에서 두 분이 했던 말들, 중학교 때는 우릴 졸졸 쫓아다녔다느니, 교과서를 찢었다느니 하는 말들을 들었습니다. 백주리와 임도희는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얼마나 비열하게 행동했는지 깨닫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창가로 걸어가 잠시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두 사람을 향해 말했습니다. 두 분은 한서윤 씨에게 사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요. 그리고 이번 계약이 성사된다면 서로 존중하며 협업하길 바랍니다. 백주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진정한 후회의 빛이 어렸습니다. 네, 사장님. 꼭 서윤 씨에게 사과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임도희도 따라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늘은 그들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서윤을 기다려야겠습니다. 두 분도 함께 가시죠. 하늘이 회의실 문을 열자 그 앞에 서윤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살짝 젖어 있었지만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늘은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서윤아, 언제부터? 서윤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방금 왔어요. 화장실 다녀오는 길이었는데. 하늘은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 속에는 깊은 이해와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늘은 조용히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하늘의 뒤에 서 있는 백주리와 임도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미안함과 부끄러움이 가득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백주리가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섰습니다. 서윤아, 아니, 한서윤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무례했어요. 중학교 때도 그리고 오늘도 용서해 주세요. 임도희도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저도 정말 미안해요. 우리가 너무 못되게 굴었어요. 서윤은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나 원망이 아닌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는 모두 성장했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죠.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이제 우리는 함께 일하는 동료니까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서윤의 너그러운 태도에 백주리와 임도희는 더욱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이제야 서윤의 진정한 인품을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하늘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세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민석에게 눈짓했습니다. 부장님, 회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미팅 일정은 추후에 잡아주세요. 민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회의실 안에 다른 참석자들을 안내했습니다. 곧 회의실에는 하늘과 서윤, 그리고 백주리와 임도희만 남았습니다. 하늘이 서윤에게 물었습니다. 배는 괜찮아? 많이 피곤하지 않아? 서윤은 미소를 지으며 배를 가볍게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요. 아이도 잘 있어요. 방금 발차기도 했어요. 하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서윤의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백주리와 임도희는 어색하게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서윤이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백주리 씨, 임도혜 씨, 선배님들의 쇼핑몰에 대해 들어본 적 있어요. 아주 성공적이라고 하더군요. 축하드립니다. 백주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윤이 그녀의 사업을 알고 있다는 사실도 의외였지만 무엇보다 선배님이라고 부른 것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들이 학창시절 서윤에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를 생각하면 이런 존칭은 전혀 어울리지 않았으니까요. 고마워요. 하지만 선배라고 부르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동갑이잖아요.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비즈니스에서는 선배십니다. 저는 아직 배울 게 많아요. 특히 젊은 여성들의 니즈를 파악하는 부분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윤의 겸손한 태도에 백주리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그녀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해요. 이번 프로젝트 정말 잘 해내고 싶어요. 하늘은 세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시계를 확인한 후 말했습니다. 서윤아, 이제 그만 가자. 오늘 병원 예약 있잖아.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백주리와 임도희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다음 미팅 때 뵙겠습니다. 오늘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백주리와 임도희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두 사람의 태도는 불과 몇 시간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하늘과 서윤이 회의실을 나서자 백주리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도희야, 우리 정말 큰일 날 뻔했다. 임도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정말. 근데 서윤이 너무 달라졌다. 그치? 우리가 그렇게 괴롭혔는데도 원망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어. 백주리는 창가로 걸어가 하늘과 서윤이 건물을 나서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손을 맞잡고 걸어가는 모습이 무척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래. 서윤이는 항상 그런 아이였어. 우리가 괴롭혀도 절대 악의를 품지 않았지. 그때는 그게 답답하고 밉기까지 했는데
이제 보니 그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알겠다. 임도희는 백주리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우리가 많이 잘못했네. 이제라도 제대로 사과하고 관계를 회복해야겠다. 백주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와 함께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편 하늘과 서윤은 백화점 옥상 정원으로 향했습니다. 직원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하늘은 서윤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오늘 힘들었지? 잘 참아줘서 고마워. 우리 아이는 이런 엄마 닮아 다행이야. 백화점 옥상 정원은 도심 속 작은 천국 같았습니다. 울창한 나무들과 형형색색의 꽃들이 심어져 있었고 백화점 내부의 소음과는 달리 새소리만 가득한 평화로운 공간이었습니다. 하늘과 서윤은 나란히 벤치에 앉아 서울의 파노라마 전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맑은 공기가 그녀의 폐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겪었던 모든 일들이 마음속에서 정리되는 느낌이었죠. 괜찮아? 하늘이 서윤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서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오히려 홀가분해진 것 같아요. 하늘은 서윤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애정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내 생각이 맞았어. 오늘 현장 체험은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너무 무리하게 했나 봐.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하늘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잘된 일이에요. 백주리와 임도희, 15년 넘게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오늘로 정리된 것 같아요. 하늘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다행이지만 그래도 그들이 너에게 한 행동은 용서할 수 없어. 서윤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뱃속 아이의 움직임을 느끼며 말했습니다. 용서는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미워하는 나 자신을 위한 거예요. 15년 동안 그 기억들이 제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때때로 그 기억들이 올라올 때면 제 자신이 작아지고 불안해졌어요. 하지만 오늘 그들을 다시 만나고 제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 수 있어서 오히려 좋았어요. 하늘은 서윤의 현명함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그는 서윤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우리 아이는 이런 엄마 닮아 다행이야. 서윤은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하늘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오늘 백화점 점검은 어땠어요? VIP 라운지 서비스 품질에 만족하셨나요, 사장님? 하늘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컨설턴트님의 날카로운 지적 덕분에 많은 개선점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고객의 지위에 상관없이 동등하게 대우하라는 교육이 더 필요할 것 같네요. 서윤도 함께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울의 전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늦은 오후의 햇살이 빌딩들 사이로 스며들며 황금빛 도시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 백주리와 임도희와의 미팅이 있어요. 괜찮을 것 같아? 하늘이 물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문제 없어요. 사실 그들의 제안 중 몇 가지는 꽤 괜찮았어요. 특히 젊은 VIP 고객층을 위한 디지털 서비스 강화 부분은 우리가 놓치고 있던 부분이었죠. 하늘은 감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와, 그 상황에서도 제안 내용을 제대로 들었다고? 역시 프로답네. 서윤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6주 정도 더 일하고 출산 휴가를 가야겠어요. 이 프로젝트는 제가 복귀할 때쯤 완료되겠네요. 하늘은 서윤의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곧 태어날 그들의 아이를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급할 것 없어. 아이가 최우선이야. 백화점은 내가 없어도 잘 돌아가니까 걱정 마.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고마워요. 항상 이해해줘서. 그때 서윤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을 확인하니 VIP 라운지의 유진이었습니다. 서윤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유진 씨. 무슨 일이에요? 서윤 씨, 괜찮으세요? 아까 일 때문에 걱정돼서요. 유진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다행이네요. 그리고 서윤 씨가 누구신지 몰랐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서윤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유진 씨. 제가 일부러 신분을 밝히지 않았으니까요. 진짜 현장 점검을 하고 싶었거든요. 유진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럼 저희 서비스에 대한 평가는 어떠셨나요? 서윤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좋았어요. 특히 유진 씨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처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만 모든 고객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부분은 조금 더 신경 써야 할 것 같네요. 유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미자 여사님께서 서윤 씨를 찾으세요. 다시 오시겠냐고 물어보셨어요. 서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미자 여사. 그녀는 처음부터 서윤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냈던 유일한 손님이었습니다. 네, 내일 잠시 들를게요. 오미자 여사님께 전해주세요. 전화를 끄는 서윤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미자 여사가 나를 찾는데요. 내일 잠시 들르겠다고 했어요. 하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미자 여사님은 우리 백화점의 보물 같은 분이야. 30년 넘게 단골이시라네. 그분이 너를 아껴주신다면 정말 큰 영광이야.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하늘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특별한 하루였어요. 하늘은 서윤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정말 특별한 하루였어. 우리 둘 다에게.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가을의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옥상에서 그들은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때 서윤의 배에서 작은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서윤은 놀란 표정으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아기가 발로 찼어요. 하늘은 재빨리 손을 서윤의 배에 얹었습니다. 그리고 곧 작은 움직임을 느꼈습니다. 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우와, 정말 세게 찼네. 우리 아기가 운동선수가 될 것 같아. 서윤은 행복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뱃속 아이에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우리 아가, 오늘 엄마 많이 힘들었지? 그래도 이제 괜찮아. 엄마가 더 행복하게 해줄게. 하늘도 서윤의 배에 귀를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아빠도 엄마도 너를 너무 사랑해. 빨리 만나고 싶어. 서윤의 눈에 작은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이나 상처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순수한 행복과 감동의 눈물이었죠. 하늘은 서윤의 눈물을 부드럽게 닦아주었습니다. 울지 마. 오늘은 기쁜 날이잖아.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하늘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네, 정말 기쁜 날이에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날이죠. 두 사람은 손을 맞잡은 채 다시 한번 서울의 전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서서히 지고 있었고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앞에 펼쳐진 풍경처럼 그들의 미래도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멋있네. 나 다음에 또 와도 되지? 다음 날 아침 서윤은 더블루 백화점 VIP 라운지를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직원 복장이 아닌 평소 입는 편안한 원피스 차림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직원들은 모두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서윤 씨, 유진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공손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어제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제 그들은 서윤이 단순한 임산부 직원이 아니라 백화점 사장의 아내이자 고객 응대 교육 총괄 컨설턴트임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서윤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편하게 대해주세요. 오늘은 오미자 여사님을 만나러 왔어요.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미자 여사님은 이미 도착하셨어요. 늘 앉으시는 자리에 계세요. 서윤은 유진에게 고마움을 표한 뒤 라운지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오미자 여사가 평소처럼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다가가자 오미자 여사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왔구먼. 앉게 앉아. 서윤은 오미자 여사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유진이 재빨리 다가와 서윤에게도 음료를 주문받았습니다. 따뜻한 허브티 부탁해요. 유진이 자리를 비우자 오미자 여사가 서윤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어제 일 다 들었네. 그 두 계집애들이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이 가는구먼. 서윤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오미자 여사의 직설적인 말투가 오히려 친근하게 느껴졌습니다. 네, 꽤 놀란 것 같아요. 오미자 여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 됐네. 그런 건 한 번씩 놀래줘야 해. 어제 그 계집애들 태도는 정말 봐줄 수 없더군. 나도 한마디 하려고 했는데 자네가 알아서 잘 해결했더구먼.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미자 여사가 자신을 도우려 했다는 사실이 고마웠습니다. 어제 저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사님은 처음부터 저를 존중해 주셨어요. 오미자 여사는 손을 휘휘 저었습니다. 그럴 것까진 없네. 나는 그저 눈에 거슬리는 걸 보면 참질 못하는 성격이라서 그랬을 뿐이야. 유진이 허브티를 가져다 놓았습니다. 서윤은 감사의 미소를 지은 뒤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그런데 오미자 여사가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정말 사장 부인이었나? 어제 난 깜짝 놀랐다네. 서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하늘과는 대학 때부터 알고 지냈어요. 그가 이 백화점을 맡게 되면서 저도 고객 응대 교육 컨설턴트로 일하게 됐죠. 사실 어제는 현장 점검차 직접 VIP 라운지에서 근무한 거였어요. 오미자 여사는 탄성을 질렀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 시험을 받고 있었던 거였네. 서윤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아니에요. 단지 실제 현장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직접 체험해보고 싶었을 뿐이에요. 오미자 여사는 감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역시 제대로 된 교육자는 다르구먼. 직접 현장에 뛰어들어 경험하다니. 서윤은 쑥스러운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오미자 여사의 시선이 서윤의 배로 향했습니다. 몇 개월 차인가? 서윤은 자신의 배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6개월이요. 곧 6개월 반이 됩니다. 오미자 여사의 눈빛이 갑자기 따뜻해졌습니다. 그녀는 추억에 잠긴 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처제를 가졌을 때가 생각나는구먼. 그때도 한창 일할 때였는데 주변에서 다들 집에서 쉬어라고 했었지.
하지만 난 끝까지 일했다네. 여자도 자신의 일을 가질 권리가 있으니까. 서윤은 오미자 여사의 이야기에 공감을 표했습니다. 네, 정말 그래요. 임신이 병이 아니니까요. 오미자 여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 요즘 젊은이들 중에 그걸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 그래서 내가 더 반가웠던 거야. 어제 자네가 그렇게 당당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니 말이야. 서윤은 오미자 여사의 말에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사님. 그 말씀이 큰 힘이 돼요. 오미자 여사는 잠시 자신의 커피를 홀짝이더니 문득 생각난 듯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 계집애들 중학교 때부터 자네를 괴롭혔다고 하던데 그래도 용서해줬나? 서윤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용서했어요. 사실 용서는 상대방이 아니라 제 자신을 위한 거였거든요. 그 기억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었어요. 오미자 여사는 깊은 감명을 받은 듯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가씨 멋있네. 나 다음에 또 와도 되지? 서윤은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언제든지 환영해요. 제가 출산 휴가 전에는 일주일에 2번 정도 이곳에 들를 예정이에요. 오미자 여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이곳 VIP 라운지에 한 가지 문제가 있어. 서윤은 즉시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엇인가요? 오미자 여사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커피가 맛이 없어. 어제 자네가 내려준 커피가 제일 맛있었다네. 서윤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유진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유진 씨, 잠시 와주실래요? 유진이 다가오자 서윤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커피 내리는 법을 잠시 알려드릴게요. 제가 쓰는 방식인데 손님들이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유진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바리스타 구역으로 향했습니다. 오미자 여사는 그런 서윤을 흐뭇한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서윤이 커피 내리는 법을 알려주는 동안 VIP 라운지의 문이 열렸습니다. 백주리와 임도희가 조심스레 들어섰습니다. 그들은 어제와는 달리 한결 수수한 차림이었습니다. 주변의 시선을 끌기보다는 조용히 자리를 찾는 모습이었죠. 유진이 그들을 발견하고 얼른 다가갔습니다. 백주리 대표님, 임도희 대표님, 어서 오세요. 백주리는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유진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한서윤 씨 계신가요? 유진은 커피바를 가리켰습니다. 네, 저기 계세요. 백주리와 임도희는 서윤을 발견하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윤아. 백주리가 조심스레 불렀습니다. 서윤은 돌아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백주리 씨, 임도혜 씨, 어쩐 일이세요? 백주리는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이걸 전하러 왔어. 어제 일로 정말 미안해서. 작은 선물이야. 서윤은 의아한 표정으로 상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레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아기용품이 정성스레 담겨 있었습니다. 작은 모자와 손싸개, 발싸개 세트였습니다. 서윤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백주리와 임도희를 바라보며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예쁘네요. 백주리는 조금 더 편안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서윤에게 말했습니다. 어제 많이 생각해봤어.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행동을 해왔는지. 이제야 깨달았어. 정말 미안해. 임도희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해온 행동들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상처를 주는 것인지 몰랐어. 서윤아, 용서해줘서 고마워. 서윤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두 사람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미 다 지나간 일이에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수 있어요. 백주리와 임도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들은 서윤의 너그러움에 다시 한번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미자 여사가 이 광경을 지켜보다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봐, 계집애들. 이제 알았으면 앞으로는 잘해. 이런 좋은 사람 또 없을 거야. 백주리와 임도희는 깜짝 놀라 오미자 여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서윤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오미자 여사를 향해 윙크를 하고는 백주리와 임도희에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 앉아서 커피 한잔 할래요? 제가 직접 내려드릴게요. 백주리와 임도희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은 오미자 여사의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이제 그들 사이에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가 아닌 새로운 시작을 향한 희망만이 가득했습니다. VIP 라운지의 유리창 밖으로 하늘이 이 모든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확인한 것 같았습니다. 사랑, 용서, 그리고 새로운 시작. 서윤은 그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늘은 조용히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서윤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녀가 스스로 자신의 과거와 화해하는 소중한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존심보다 중요한 게 있잖아. 아이, 그리고 나 자신. 한 달 후, 더블루 백화점 VIP 라운지는 새로운 모습으로 고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백주리와 임도희의 제안으로 진행된 리모델링은 성공적이었죠. 기존의 고급스러움을 유지하면서도 젊은 감각을 더한 인테리어는 많은 고객들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특히 서윤이 제안한 편안함에 중점을 둔 공간. 구성은 VIP 고객들의 체류 시간을 크게 늘리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오후 5시 해가 서서히 지고 있을 무렵 서윤은 하늘과 함께 백화점 옥상 정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배는 7개월 차로 더욱 커져 있었고 그 모습은 더욱 아름다웠습니다. 두 사람은 서울의 황혼을 바라보며 조용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 같아요. 백주리와 임도희도 정말 열심히 했고요. 서윤이 말했습니다. 하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들이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어. 내가 준 기회를 정말 잘 살린 것 같아. 서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지난 한 달 동안 백주리와 임도희와 함께 일하며 그들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들의 모습은 서윤에게도 큰 배움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기회만 주어진다면요. 하늘은 서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사랑과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준 그 기회가 그들의 인생을 바꿨을지도 몰라. 넌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서윤은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그녀는 하늘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하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내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알면서도 그들을 용서하고 새로운 기회를 준 건 정말 특별한 일이야. 서윤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존심보다 중요한 게 있잖아요. 아이, 그리고 나 자신. 그녀는 자신의 배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곧 태어날 아이에 대한 생각으로 그녀의 눈에는 행복한 빛이 어렸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면 복수나 미움이 아닌 사랑과 용서를 가르치고 싶어요. 그러려면 제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니까요. 하늘은 감동한 표정으로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서윤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우리 아이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엄마를 만나게 될 거야. 서윤은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확인하니 백줄이었습니다. 서윤은 하늘을 바라보고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백주리 씨, 안녕하세요. 서윤아, 지금 어디야? 오미자 여사님께서 너를 찾으셔. 서윤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지금 옥상 정원에 있어요. 곧 내려갈게요. 통화를 마친 서윤은 하늘에게 말했습니다. 오미자 여사님이 저를 찾으신대요. 내려가 봐야겠어요. 하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이 가자.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VIP 라운지로 향했습니다. 도착하자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라운지 안은 작은 꽃다발들로 장식되어 있었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오미자, 여사, 유진, 백주리, 임도혜, 그리고 다른 VIP 라운지 직원들까지. 이게 무슨 일이에요? 서윤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오미자 여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가씨, 출산 전에 작은 선물을 준비했네. 우리 모두가 함께 준비한 거야. 서윤은 감동한 표정으로 오미자 여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오미자 여사는 선물 상자를 서윤에게 건넸습니다. 서윤은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아기를 위한 작은 금팔찌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오미자 여사가 설명했습니다. 우리 전통으로 아이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은 거야. 내 첫 손녀가 태어났을 때도 이렇게 선물했지.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오미자 여사를 꼭 안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유진이 다가와 작은 케이크를 들고 왔습니다. 서윤 씨, 출산 전에 잠시나마 휴식을 취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작은 파티를 준비했어요. 백주리와 임도희도 앞으로 나섰습니다. 백주리가 말했습니다. 서윤아, 너 덕분에 우리가 많이 배웠어.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비즈니스만이 아니라 사람으로서도 성장할 수 있었어. 임도희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 서윤아. 너에게 받은 기회를 앞으로도 소중히 여길게. 정말 고마워. 서윤은 모두를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하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도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 주셔서. 하늘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 아내를 이렇게 생각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여러분 모두가 아이의 좋은 어른이 되어 주실 거라 믿습니다. 모두가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VIP 라운지는 따뜻한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서윤은 이 모든 광경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불과 한 달 전 이곳에서 무시당하고 상처받았던 그날이 이제는 마치 먼 과거의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작은 파티가 끝나고 하늘과 서윤은 다시 옥상 정원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해가 완전히 저물어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빛들이 마치 별처럼 반짝이는 도시의 모습은 마법과도 같았습니다. 하늘이 서윤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오늘 기분이 어때? 서윤은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모든 것이 완벽해요. 하늘은 서윤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있어서 완벽한 거야. 서윤은 하늘의 품에 더 깊이 안겼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배를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2달 후면 우리 아이를 만날 수 있어요. 많이 설레죠? 하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너무 기대돼. 우리 아이가 어떤 모습일지, 누구를 닮았을지. 서윤은 눈을 감고 잠시 상상에 빠졌습니다. 곧 태어날 아이와 함께할 미래, 그 행복한 순간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때 서윤의 배에서 작은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놀라 눈을 떴습니다. 하늘씨, 지금 아기가 움직였어요. 하늘은 재빨리 손을 서윤의 배에 얹었습니다. 곧 그도 작은 움직임을 느꼈습니다. 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우리 아기가 기특하네. 오늘은 엄마를 지켰네. 서윤은 행복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뱃속 아이에게 속삭였습니다. 우리 아가 곧 만날 수 있겠구나. 엄마 아빠가 너무 사랑해. 하늘도 서윤의 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빠도 너무 사랑해. 건강하게 자라고 있지? 곧 만나자. 서윤의 눈에 행복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하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하늘씨. 당신이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하늘은 서윤의 눈물을 부드럽게 닦아주었습니다. 내가 더 고마워. 내가 내 인생에 와줘서. 2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사랑과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 별들이 하나둘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과 서윤은 손을 잡은 채 그 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 앞에 펼쳐진 밤하늘처럼 그들의 미래도 무한한 가능성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화면이 점점 멀어지며 서울의 야경과 함께 하늘과 서윤의 실루엣이 보입니다. 그들의 사이에서 빛나는 것은 단순한 사랑만이 아니었습니다. 용서와 성장,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향한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마지막 장면, 서윤의 배에서 다시 한번 작은 움직임이 느껴집니다. 마치 새 생명이 이 아름다운 순간을 축복하는 듯한 모습으로 이야기는 조용히 막을 내립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